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모든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선발 로테이션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일단 1, 2선발은 이번에 롯데가 겨울 중에 가장 잘하는 행보인 최고의 원투펀치로 가는 건 무조건이고 3, 4, 5선발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롯데는 최근 큐야마 마사야라는 일본 투수를 역사상 첫 아시아 쿼터 선수로 영입했는데요. 최고 구속은 확실히 국내 선수보다 빨라 기대가 되지만 제구가 아예 안 되는 수준의 선수였죠. NPB 통산 9이닝당 홈 볼넷이 5개가 넘어가고 가장 좋았던 22-24 시즌도 볼넷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특히 최근으로 갈수록 볼넷이 점점 많아지며 올해는 2군에서마저 이닝당 1개 가까이 볼넷을 내주는 흔한 제구레기 투수가 됐다는 게 문제죠. 이렇게 빠른 공과 안 좋은 제구로 인해서 일본의 윤성빈을 데려왔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 정도로 제구가 안 좋은 것 치고는 구속이 그렇게 빠르지도 않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윤성빈보다도 별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구라도 평이 좋으면 모르겠다만 그것도 아닌지라 아무리 아시아 쿼터가 가성비 용병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용병치고는 확실히 기대치가 낮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KBO에 오는 용병을 이야기할 때 ABS의 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지만 이 쿄야마 마사야는 몸에 맞는 공도 많은 선수로 그만큼 볼이 아예 빠지는 유형이기에 ABS를 쓴다 해도 올해 폼 그대로라면 저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번에 데려온 카네무라 사토루 코치와 롯데 프런트가 기록에선 보이지 않았던 이 선수만의 강점을 반드시 살려내며 반등을 시켜야 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타 팀은 다 득점감 데려오는데 우린 반등이 필요한 육성형 느낌을 데려왔다는 데에서 여전히 그리 만족스러운 행보가 아니긴 하다만 반등을 위한 건물 코치의 영입도 이루어졌고 결국 용병은 까봐야 아는 것이기에 일단은 믿고 응원을 해주려 합니다. 부디 그 반등이 성공하며 쿄야마 마사야가 활약해주고 그로 인해 롯데가 올라가는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일단은 뭐가 어쨌든 우리 팀이 됐으니까 팀이 이 선수를 잘 담금질하며 잘하기를 응원해야겠죠. 다만 이 선수의 보직 문제는 확실히 짚고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반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금까지의 커리어 내내 볼넷이 많으며 이닝 소화가 떨어지는 선수에게 선발 한 자리를 주는 건 너무 도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선수가 선발 경험이 적지 않긴 하지만 최근에는 불펜 이력이 더더욱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최대 단점인 제구가 안 된다는 건 그날 하루를 책임져야 하는 선발 투수로서는 최악의 조건이지 않나 생각이 들죠. 이 선수를 선발로 쓰는데 안 긁히는 날과 겹친다면 2, 3회부터 불펜이 올라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팀의 투수 운영에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 불펜에서는 안 긁히면 바로 바꾸면 되니까 리스크가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에 제구로 무너질 것이라면 선발보다는 불펜에서 무너지는 게 낫다는 관점으로 쿄야마 마사야의 선발 기용이 그리 내키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김태형 감독의 투수 운영 특성상 1에서 5점차 사이는 무조건 나와줘야 하는 애니콜 보직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국내 선수를 태우는 것보다는 최근 불펜으로 더 많이 뛰었던 이 쿄야마 마사야가 적합한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짧은 이닝 소화에 있어서는 그래도 보여준 게 있고 9위라는 강점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쿄야마 마사야는 선발보다는 불펜 애니콜 보직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쿄야마 마사야가 정말 확실한 득점감 선발 자원이었다면 생각을 안 하겠지만 반등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불안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럴 거면 굳이 국내 투수들의 선발 자리를 뺏을 필요가 있나 싶죠. 여기서 자리를 뺏는다는 건 쿄야마 마사야보다 국내 선수들이 무조건 잘할 거라는 게 아니라 선발로 나와서 못한다 해도 국내 선수들에겐 경험치를 먹인다는 중요한 행보가 되는데 쿄야마 마사야라는 단기예약 용병을 긁어보자는 느낌으로 선발로 기용한다면 당장의 결과와 육성 기회마저 뺏는 최악의 운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진다 해도 저는 국내 선발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쿄야마 마사야로 인해 기회를 빼앗길 선수들이 조금 아쉬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올해를 육성기조로 잡았기에 이러한 이유로 더더욱 쿄야마 마사야를 불펜으로 써야 한다 생각합니다. 일단 국내 1, 2선발은 거의 확정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먼저 박세웅이 결국 후반기에도 살아나지 못하며 늘 그렇듯이 완전히 별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3선발 치고는 애매한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저 역시도 시즌 중반에 무리해서 올리지 말라고 할 정도였지만 아무리 그래도 6년 연속 140이닝을 돌파했듯이 어느 정도 계산해서는 선발 투수라는 점에서 불펜으로 내리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롯데가 올라가려면 박세웅이 올해 초 같은 미친 모습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준수한 성적을 꾸준히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우직한 선발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해 많은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박세웅이 이렇게 부진하면서 대신 롯데의 국내 1선발을 맡아준 나균환이 있죠. 승훈이 없어서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올해 나균환이 없었다면 중반까지의 선전도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죠. 현재 롯데 내에서 박세웅 다음으로 선발 경험이 많고 작년에 커리어 로우를 보냈었는데
올해 다시 무난한 선발의 모습을 보여줬기에 오히려 경험도 많고 최근 폼도 좋다는 점에서 박세웅보다도 불펜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적지 않나 싶은데요. 박세웅이 반등하며 좋았던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균환이 국내 2선발로 자리를 잡아준다면 선발이 그렇게까지 약한 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균환도 올해 잘했던 만큼 이제는 이걸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국내 1, 2 선발이 박세웅, 나균환으로 확정이 된다면 이야기대로 쾌야마 마사야를 선발로 쓰며 5명의 선발진 구상이 끝이 나게 되죠. 이러면 선발 기회를 못 받게 되는 아쉬워지는 자원들이 생각나죠. 우선 올해 커리어 중 가장 좋은 모습 보였던 이민석이 있는데요. 올해 가장 많은 선발 경기와 이닝을 던지며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민석도 볼넷이 많은 편에 속하는 선수였는데 여전히 볼넷이 많긴 하지만 나름 잘 틀어막으며 기대보다는 이닝 소화를 훨씬 잘해준 게 놀라웠는데요. 올해가 제대로 된 선발 첫 해였다는 걸 생각하면 앞으로의 선발 이민석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첫 해답게 마지막에 무너지면서 9월엔 불펜으로만 경기를 뛰었는데 작년부터 불펜 투구를 할 때 특히 멀티 이닝을 가져갈 때 계속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보니 이민석을 필승조로 쓰자니 필승조 쪽엔 경험이 적은 게 걱정되고 롱 릴리프로 쓰자니 선발에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에 이민석의 불펜 기용이 여러모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올해 이렇게 선발에서 가능성을 보인 선수를 불펜으로 섞이기엔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에 아직 군 문제도 해결 못한 이민석이기에 이렇게 애매하게 쓸 거면 군대 보내는 게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민석의 불펜 기용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롯데 내에서 내년이 가장 기대되는 투수로 홍민기가 있죠. 좌안임에도 평속이 150이 나오고 일명 자연 커터라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어 많은 야구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정도인데요. 올해 주로 불펜으로 나와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선발로도 2경기 나오며 굉장한 모습 보여줬죠. 선발 경기와 롱 릴리프 몇 경기에서 봤을 때 이닝 대비 투구수가 매우 적었기에 스태미너만 어느 정도 기르며 선발로 준비를 한다면 분명 성공한 선수가 될 거라는 기대가 됐었는데요. 일단 오늘 살펴본 선수들 중에서 큰 성적과 세부 성적 모두 가장 좋다는 게 느껴집니다. 9이닝당 삼진이 거의 11개인데 볼넷이 3개밖에 안 되기에 선발로 적합한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기록들을 봤을 땐 당장 내년에 홍민기가 왜 선발로 준비를 안 할까 생각이 들죠. 그만큼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홍민기는 시즌 막판에 제구 관련해서 심리적 문제가 나타나며 경기에 못 나왔죠. 전체 성적으로 보면 9이닝당 볼넷이 확실히 적지만 시즌 마지막 등판에 가까울수록 볼넷이 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에 제구 불안이 왔고 그러다 올해 마무리 캠프에서야 다시 공을 던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결국 실전은 8월 중순이 마지막이라 이 사실 자체에 내년 선발 한 자리를 맡기기엔 불안하고 입스까지는 아니라고 부인하며 지금은 공을 던지고 있지만 막상 비슷한 상황에서 투구를 시켜본다면 투구 자체에 걱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결국 홍민기의 기용에 대해서는 구단이 지켜보며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구단이 홍민기가 공 던져도 되겠다는 판단이 든다면 그래도 불펜보다는 선발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홍민기는 입스도 입스지만 어린 시절에 부상 이력이 있던 선수였죠. 그렇게 올해도 결국 애매하게 끝이 나며 제대로 된 풀타임에 대한 증명이 안 됐기에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면서 써야 하는 자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공을 가지고 있기에 올해 중반 그랬던 것처럼 김태형 감독의 애니컬 기용을 피하지 못할 운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불펜으로 간다면 결국 필수적으로 갈갈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몸 상태도 분명 안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공도 좋을 때만큼 못 던질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당장의 성적을 위해서라면 팀이 홍민기를 불펜에서 갈아댈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앞으로의 롯데를 위해서라면 정말 귀중한 투구를 할 수 있는 홍민기를 케어해주며 길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김태형 감독이 있는 이상 불펜에서는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 말한 이민석도 포함해서 젊은 자원들은 불펜에서 갈갈시킨다면 몇 년의 미래를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이 올 시즌 롯데의 육성기조 선언에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죠. 투수들을 불펜에서 갈 만큼 다 갈아놓고 성적이 아니라 육성을 보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투수를 갈아제끼는 감독을 왜 데려왔냐는 거죠. 그렇게 이 두 선수가 선발로 가서 성공할 것 같다 보다는 이 선수들이 불펜에서 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쿄야마 마사야 대신 이민석 홍민기를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홍민기에 대한 팀의 판단이 선다면 그래도 선발 로테이션에 좌투수 1명 정도는 있는 게 맞고 개인적으로 홍민기는 정말 크게 될 자질이 있다 생각해서 홍민기를 선발로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녕 쿄야마 마사야를 선발로 쓰겠다고 한다면 뒤에 홍민기를 붙여 1+1 개념의 운영도 어떨까 싶네요. 어떤 식으로 기용을 하던 간에 롯데가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여 극한의 효율을 내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육성 기조에 맞게 향후 몇 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아껴주며
중요한 보직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로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2026년 롯데의 선발진 구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까지 머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